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물을 가지고서 라이브 트랙 L8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원이 들어가지 않았죠? 뒤에 5핀 단자, 5핀으로 해서 이곳에다가 꽂으면은요, 전원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꼬아서 안전하게 케이블이 빠지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케이블이 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불이 켜졌죠? 반짝거리니까 예쁘네요. 자, 라이브 트랙 L8. 자,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믹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6개의 마이크 인풋과 그리고 TRS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XLR이라고 하는 마이크 잭 있죠. 마이크 잭과 함께 그 다음에 55라고 하는 TRS 잭이 같이 들어가는 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기타를 꽂고 싶으시면 바로 꽂으시면 됩니다. 그럼 6채널이 나오죠. 마이크 잭이 6개, 7번, 8번에는 TRS 잭이 꽂힙니다. 버튼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게 무슨 모양이죠? 스마트폰 모양이죠. 여기에 TRRS라고 하는 좀 3.5mm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 핀 있죠? 그것을 꽂으면은요, 통화가 가능한 겁니다. 버튼 한번 눌러줘 볼게요. 그러면은 라인에 불이 들어왔죠? 이때는 여기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르면은 여기가 꺼지면서 깜빡거리면서 여기로 들어왔죠? 스마트폰에 있는 소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USB다 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에서 보내는 소리를 여기서 받을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밑에 버튼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6가지의 음원 소스를 미리 집어넣어 놓거나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소리들을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바로 재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트랙 7번 트랙과 8번 트랙은 버튼을 누르면서 빛이 변했죠. 입력 소스를 설정을 하고 볼륨 버튼을 올리게 되면은 이 소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사운드 패드 한번 버튼 한번 눌러보면 여기 레벨이 뜨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음악 소스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벨이 뜨는 거죠. 자, 2번. 네. 이 음악 소스는 다음번에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라인으로 빛을 넣어 드리고요. 자, 여기 인풋으로 들어온 이 소리가 어디로 나가죠? 우리가 잘 아는 L과 R로 통해서 스피커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먼저 앰프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스피커로 소리가 전해지게 되죠. 파워가 달린 스피커인 경우에는 직접 다이렉트로 XLR 잭을 연결을 해서 소리를 보내주시면은 바로 스피커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단자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각 채널별로 있는 채널에 보통은 하이, 미드, 로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좌우를 조절할 수 있는 패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펙터가 있는데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쵸? 여기 있죠. 이렇게 채널별로 있는 것을 바로 이쪽으로 다 빼낸 겁니다. 그래서 1번 채널에 버튼 누르고 게인의 양을 조절을 하고요. 게인 올리기 전에 페이더를 먼저 올려봐야겠죠? 페이더를 0으로 맞춰 놓고요. 소리의 레벨이 들어오는 걸로 확인을 하면서 스테레오가 올라가 있어야겠죠? 소리가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레벨을 어느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내가 로우 컷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이의 소리를 조금 낮춘다거나 미드 소리를 낮춘다거나 베이스를 낮춘다거나 그리고 패닝으로 왼쪽으로 보낼 건지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펙터의 양을 조절해서 이펙터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믹서기 같은 경우는 모니터로 출력할 수 있는 외부 출력이 없습니다. 대신 여기서 모니터 아웃으로 쓸 수 있긴 하죠. 어떻게 하냐면은 믹스 A, B, C 이걸로 가능하겠네요. 믹스 A, B, C를 마스터로 하면은 마스터 소리가 동시에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여기서 믹스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믹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A 믹서 여기 소리에는 이 소리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이 소리가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억스랑도 굉장히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믹스 B로 하면은 B로 가서 여기 B로 나가겠죠. 이쪽으로 B로 나가는 거를 채널을 누르고 거기로 보낼 소리를 올려주면은 그 채널로 해서 모니터 스피커로 나갈 수 있겠죠. 이거 괜찮네. 모니터가 없는 줄 알았는데 모니터가 가능하네요.
네, 이렇게 개별적인 소리들을 보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라이브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방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에다가 아까 방금 연결한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바로 연결을 합니다. 컴퓨터에서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은 줌 사이트에 들어가서 L8이라고 하는 믹서기에 드라이버를 꼭 설치해 줘야 돼요. 보통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바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믹서는 그렇지 않아요. 맥킨토시다 하더라도 애플이다 하더라도 꼭 드라이버를 꼭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게 잡혀요. 그래서 OBS로 갖고 와서 인터넷 방송을 직접 할 수 있게끔 방송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오디오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스트를 초대해 가지고서 모니터를 하나, 둘, 세 명에게 헤드폰을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게스트들에게 모니터를 줄 때는 우리가 꼭 믹스 ABC로 나눠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스터로 다 올리고 헤드폰을 하나씩 다 주고 난 다음에 볼륨만 조절해 주면은 엔지니어가 듣고 있는 그 소리를 동일하게 들을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른 기능은 다 똑같은데 이제 녹음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녹음을 할 때는 어떻게 녹음해야 되냐? 레코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레코더 버튼을 활성화 시키고요. 내가 녹음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1번 채널 녹음하고 싶어요. 2번 채널 녹음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웃으로 나가는 이 스피커 소리, 이 전체 소리 LR을 녹음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레코더라고 하는 거에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바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녹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투 트랙은 이 따로따로 녹음이 되고 마지막에 함께 녹음되어 있는 이 LR의 소리도 같이 녹음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녹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버튼을 만약에 정지 누르고요. 버튼을 모든 채널을 다 눌러놨어요. 다 누른 상태에서 녹음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채널이 녹음이 되고요. 그리고 레코드, LR 9개의 채널이 녹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버튼이 하나가 더 있죠. 이 녹음 버튼 말고 이펙터 버튼이 있네요. 이펙터에는 홀 이펙터, 룸 이펙터, 플레이트, 그 다음에 딜레이, 코러스, 보컬, 원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양을 조절하는 거는 이 LED 창을 통해서 조절하시면 돼요. LED 창을 통해서 만약에 플레이트를 클릭을 했어요. 톤을 어느 정도의 톤을 줄 것인가 클릭, 그 다음에 디케이를 어느 정도 줄 것인지 클릭을 하면은요. 내가 1번 채널에 이펙터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1번 채널 올린 상태에서 꼭 안 올려도 뭐 이펙터만 되면 될까요? 셀렉을 한 상태에서 이펙터를 한 요 정도 넣고 싶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만큼 들어간 건데 이게 바깥으로 소리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 저기 밑에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보면 EFX 리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펙터가 이펙터를 신호를 보낸 것을 다시 리턴으로 받아서 LR로 보내는 거죠. 이걸 올리는 순간 보컬의 리버브라든지 딜레이라든지 그런 소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스피커로 나갈 수도 있고 인터넷 방송으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왜 이펙터는 레코드 버튼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은요, DAW 이제 녹음 프로그램들로 녹음을 하면은 거기에서 녹음을 할 때, 거기에서 다시 후반 처리할 때는 거기에 있는 이펙터를 쓰지 여기 있는 이펙터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레코드 버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 믹서로 들어가면은 마스터, 믹스 A, 믹스 B, 믹스 C, 믹스 카피, 페이스트, 오디오 인풋, 사운드 패드라고 되어 있어요. 사운드 패드 그런 기능을 가진 믹서입니다. 1번부터 6번 채널까지는요 48V 팬텀 파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dB까지 버튼을 눌러서 들어오는 신호의 양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믹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쪽에 제가 건전지 들어가는 부분은 안 보여드렸네요. 그것은 별다를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난감에 들어가는 그런
건전지 함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믹서는 50만원 정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최저가로 구입을 하시면요, 한 45만원 선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45만원에 가성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믹서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믹서기를 저렴한 거를 산다라고 하면은 한 20-30만원짜리를 생각을 한번 해보죠. 20-3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하나를 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렴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낀다라고 하면은 아주 최저가로 따져도 한 10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멀티 레코더, 옛날에는요 멀티 레코더 기능들이 있는 레코더들은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00-300씩 했었던데 시대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기능을 다양하게 넣은 이 믹서기 하나가 45만원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50만원, 정가는 50만원 정도 해요. 소규모 교회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교회에서 채널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요, 이 믹서를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찬양단들 마이크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건반도 세워놓으신 다음에 이 믹서를 바로 컴퓨터로 다이렉트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오디오 신호가 OBS 쪽으로 신호가 들어가요. 그럼 인터넷 방송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방송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뭐냐면요, 소리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음번에는 OBS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라이브 트랙 L8과 함께, 그리고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함께 오디오 신호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오디오 신호가 이렇게 믹서기의 소리를 바로 넣을 수 있다는 거,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8채널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모델이 또 있어요. 제가 네이버로 한번 볼게요. 라이브 트랙 L8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50만원 정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은 20채널 레코더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많이 믹스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죠. 무선으로 믹싱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라이브 트랙 L8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더 높은 컨트롤링이 가능합니다. 주요 특징, 여기 오디오 믹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16개의 채널이 들어가고요, 스테레오 채널 2채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총 20개의 채널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 입력 게인 60dB, 고품질 마이크 프리앰프가 달려있고 48V 팬텀 전원 공급 가능하고요. 라이브 트랙 1번, 2번에도 하이젯 스위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패드 스위치는 3번부터 있었죠. 연주자 각자에게 다른 믹스를 보낼 수 있는 6개의 모니터 아웃. 자, 여기 6개의 모니터 아웃이 있어요. 요거를 모니터 쪽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 헤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멀티 트랙 레코더, 22채널 트랙을 동시에 녹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을 가진 믹서이죠. 자, 그다음에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믹서, 라이브 트랙 20모델입니다. 저는 이 모델은 아직 구입을 하지 못했는데요. 혹시라도 채널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믹서도 추천드릴 만합니다. 모든 믹서기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이 되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사역자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라이브 트랙 L8이면 또 충분하고요. 인터넷 방송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굉장히 과분한 정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조금 더 많은 채널을 요구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채널짜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격대는 거의 3배 정도 가격이 되네요. 130만원 정도의 가격이 되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실물을 함께 보여드렸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